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고니팝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방암 사기 박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도렌 커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방암 1기 서수정입니다. 암 진단 받기 전에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외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외국 항공사 영어 면접 강의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K-Move라고 그 우리나라 청년들 외국 취업 이렇게 연계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대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처음 유방암 2기 진단받고 아무래도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강의는 중단한 상황이에요. 항상 똑같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혼인신고하는 날 유방암을 동시에 진단받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중단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수술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5월 달에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지금은 다시 새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유방암 진단 받았을 때가 2021년 5월 말쯤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2021년 7월 3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약 한 달 앞두고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처음 진단 받았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자면, 일단 제가 어떠한 증상을 느끼고 개인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까지 한 후에 결과 들으러 가는 병원 예약날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뭐가 잡히긴 잡혔고 조직 검사까지 했지만 뭐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다더라, 나도 그렇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암일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그 당시에 평일 낮이어서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 검사를 했던 개인 병원에서 미리 전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암인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병원에 와서 결과를 듣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전화로 알려주셨더라고요. 어디 병원입니다. 조직 검사 하신 거에서 유방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얼떨떨하게 막 믿기지가 않아서 막 울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말 침착하게 약간 진짜 AI처럼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전화 끊고, 그 당시에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이니까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차근차근 병원 알아보고 수술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냥 딱 그 한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댁에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그 두 가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속상해 하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아들 잘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시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 정말 수만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전이로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사실 와닿지 않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믿기지가 않고, 정보는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는 알겠는데 이게 잘 소화가 안 돼요, 제 안에서. 그래서 그냥 와닿지 않고 믿기지 않고 하는 감정이 사실 막 슬프고 막 절망적이고 이런 감정보다 훨씬 컸던 것 같고, 그게 저는 한참 걸린 것 같고 아직도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제 스스로 어떠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가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워낙 원래 성격이 좀 무던하고 덤덤한 성격이라 이렇게 남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나 스스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나 보다. 나 진짜 씩씩하네 이렇게 스스로 느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당연히 한 번씩 크게 감정적으로 막 슬프기도 했다가 조금 절망적이기도 했다가 그런 감정들이 왔다가 가고 하긴 하는데 아마 아직도 그 과정 안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고니님이랑 좀 비슷하게 진짜 안 믿겼고 다른 사람 조직검사 결과지를 내 걸로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고 사실은 수술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선생님한테 저는 말했어요. 조직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순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암인 거는 말이 안 된다. 암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조금 상담을 다녔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아직도 제가 유방암 환자라는 거를 믿지 않는다. 그저 그냥 누군가의 조직검사 결과지와 바뀌어서 내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한 거고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는데 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현실성이 없고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저도 아직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어요. 항암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에 따른 불편함도 물론 크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거나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제 일상의 메인이 정말 치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병원 스케줄이랑 항암 부작용에 따른 제 몸 컨디션이 최우선이 되고 그거에 너무 제 일상이 다 잡혀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계획하기도 조금 어렵고 정말 사소하게 지인들이랑 약속도 미리 계획하기 어렵고 한 것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되고 나면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가 있잖아요. 그 건강한 생활.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교과서적인 생활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않고 운동 정기적으로 하고. 근데 항암 치료 중인 환자로서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의지도 박약해지고. 근데 그게 뭐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가 교과서적으로 바른 생활, 환자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더 힘들지 않나. 저도 뭔가 뭐 물리적인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게 제일 좀 컸던 것 같고 치료 중에는 그냥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불편한 거 그냥 다 겪고 지나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서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머리가 없다는 거 그게 정말 큰 걸림돌이자 불편함이었던 것 같고 면접을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이 가발을 쓰고 가면서도 가발인 거 티가 나면 어떡하지? 알아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암 환자라고 밝히면 회사에서 싫어하진 않을까? 사람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진 않으실까? 엄청 그런 심리적인 불편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정말 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누구나도 너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암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말들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아프고 나서는 그 말이 되게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나서서 너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스스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은 좀 내가 젊은데 아프다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좀 쉽지 않아진 그런 불편함도 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가 전이로 사기 진단 받은 후였거든요. 직후였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일 때는 유튜브에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내 병에 대해서 혹은 투병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유방암 2기로 치료를 할 때는 빨리 이 치료 과정 끝내고 털어내고 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 미래에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 정도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사기 진단을 받고 나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일상생활로의 복귀나 뭐 사회생활의 복귀가 조금 멈춰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냈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영상 결과물들을 만들고 올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나 소속감들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에서 오는 심리적인 치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들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초창기에는 신랑과의 그런 신혼 생활을 담은 영상들이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으면서 어쨌든 치료 과정 또한 저희 일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멈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투병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앞으로 나도 약간 저런 과정을 가겠구나라는 그런 미리 좀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걸 이겨내는 거를 보면서 동질감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얻었던 이런 뭔가의 좋은 감정들이나 정보들을 나도 앞으로의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